예, 반갑습니다. 이제 9월 또 첫째 주가 됐고, 날씨도 많이 또 선선해졌고, 또 오늘 우리 직지 강의도 이제 어느덧 또 네 번째 부처님, 구류손불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직지에 나오는 그 부처님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총 160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일주일에 한 분 만나면 160주가 걸릴 겁니다. 긴 시간이긴 하지만, 덜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짤막한 개성이죠. 짤막한 개성인데, 이 개성에는 사실은 정말 우리의 그 존재의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가볍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일주일 동안 이 자체가 하나의 화두예요. 화두. 일주일 동안 자, 이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이게 왜 그 직지라고 하는 그 자료에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또 실리게 됐을까? 한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유를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부처님의 일대기는 대정기경, 또 팔만대장경의 첫 번째 대본경 이런 경에도 나와 있고 부다암사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쿠다카 니카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구경, 수다니파타 이런 경전이 들어 있는 쿠다카 니카야 안에 부다암사라는 어떤 그 자료가 있고요. 여기 또 이런 부처님 과거에 이런 부처님이 계셨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구류 여기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 구류손불 혹은 뒤에 카쿠산다 붓다라고 제가 이제 빨리어로 적어놨죠.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치시면 이분들이 몇 년 전에 태어나셨고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 뭐고 어머니 이름 뭐고 언제 출가했고 출가해서 어떻게 도를 깨달았고 그 어떤 제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데 수명이 7만 4천 년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게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7만 4천 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분서부터는 현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전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출현하신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이 구류손 부처님, 카쿠산다 붓다가 있을 때 그때 그 나라에 하여튼 임금이 케마 왕이었대. 이 카쿠산다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났던 지역이 지금의 룸비니 지역, 지금의 인도의 룸비니 지역, 혹은 카필라와또 카필라성 근처의 남쪽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과거 아주 오랜 수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그때 이 카쿠산다 부처님이 있을 때 그때 임금이 케마 왕이었고 이 케마 왕이 이 부처님의 어떤 이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쌓고 정말 잘 이제 보살펴 주셔서 그 공덕으로 이 카쿠산다 부처님이 케마 왕한테 당신은 바로 이제 훗날 미래에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신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네 번째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처음에 윗바시 부처님, 비바시불이라고 하죠. 윗바시 부처님서부터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쭉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먼저 이분의 말씀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구류손불, 현재 현겁제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출현하신 부처님이고 그분이 이렇게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 신, 무실, 시, 불견, 즉 견, 신, 이 몸을 봐요. 무실, 실체가 없어. 이 몸이라는 거에 본래 불변하는 고유한 실체가 없다라고 본다면 시, 불견, 이것이 바로
부처님처럼 보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는 관습적으로 평상시 마음으로 보면 여기 우리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분명히 여기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천년 만년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잠시 뭐 한 80년, 100년 잠시 이렇게 있는 것, 잠시 이렇게 여기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우리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만 늘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어지면 죽었다 그러면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작용은 하고 있지만 불변하는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다. 그래서 견신, 이 몸이라는 거가 무실, 어떤 실체,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바로 불견, 부처님처럼 보는 것이요. 요, 심, 여환, 불요. 요, 뭔가 밝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가 환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호련히 어떤 조건이 되면 생겨나고 어떤 조건이 돼서 생겨나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어떤 헛개비, 환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 안다면 불요, 바로 부처님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것이다. 자, 료, 신신, 본성공. 자, 요득, 신신. 몸과 마음이 본래 자성, 본래의 성품이 원래 공하다. 자성이 따로 없고 본래 공한 것이다 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면 사인, 이 사람, 이사자니까 이 사람은 사인은 여불 하수별. 이 사람은 부처님과 어찌 차이, 어떤 구별이 있겠는가. 이 몸과 마음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만나서 현재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만 본래의 고유한 자성이 따로 없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요거 이제 덧붙여서 백운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신신이력.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 특성인 본래 같아. 몸과 마음이라는 거가 존재하는 특성이 같아서 신외 무여. 몸 바깥에 따로 뭐가 없어. 그러면 몸은 고유한 자성이 없고 몸이라는 거가 이렇게 허망한 것이니까 몸 바깥에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이 우주나 세상에 그럼 뭐가 어떤 본질이 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 무여 없다. 사나 대지 그 어떤 것이든 기처에서 득래. 몸 바깥에 따로 무언가 뭐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없으니 사나대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백운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몸과 마음은 이렇게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뭐 본질은 공한 것이구나, 뭐 실체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지에서부터 문제가 돼. 야, 그러면은 뭐가 없네. 뭐가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내 몸뚱아리도 없고 모든 걸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 그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반응만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내용이요, 우리한테 참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다면,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고, 고정불변하는 내 몸이 있고, 고정불변하는 내 세계가 있다면,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감옥. 희망도 없어. 그냥 있어야 돼.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영원 불변의 감옥이 돼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실체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뭔가 만들어 가면서 살 수 있어요. 만들어 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보면 씨름장이 있고, 씨름장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 씨름장 모래에 있는 데 가가지고 모래 갖고 뭘 이것저것 만들어.
이것저것 하여튼 만들어서 놀았어. 어차피 그걸 가짜고 만든 다음에 다 허물어서 없앨 거예요. 하지만 이거 만든 다음에 허물어서 없앨 거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분명히 가짜고 만든 다음에 허물어서 없앨 거다라는 걸 알지만 만드는 재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가 본질이 없고 알맹이는 없지만 뭔가 만들어지고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가는 재미와 의미를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사는 것,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렇게 만들다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면 없어. 어차피 지나면 남는 건 없지만 재밌게 살아가는 거고요. 20년 전에 그 영화가 더 아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니콜 키드먼하고 하여튼 그 유명한 여자 배우 한 3명이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웬 또라이들이 영화에 웬 또라이들이 나올까라고 하지만 더 아워스 아마 그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이제 여자 옛날 1900년 초에 그 여자 작가의 그 장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집안에서 열심히 남편 잘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잘 키우는 어떤 전형적인 가정주부 그다음에 어떤 무슨 또 디자이너인가 하여튼 현대의 뭔가 직업 여성 여러 가지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영화를 보면 셋 다 또라이야. 정신병자. 늘 계속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뭔가 이렇게 이 현실에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럽고 자살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늘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보는데 그거는 아카데미상도 수여했고 엄청난 좋은 작품이잖아요. 좋은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저도 곰곰이 이렇게 다시 기억을 해서 떠올려 보니까 사실 잘 봐요. 그 여자 셋 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얌전하게 살림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니야. 근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깝깝하지. 버지니아 울프도 여자 소설가로 이렇게 거기 나오지만 그냥 자기는 늘 글도 쓰고 싶고 뭔가가 우리가 보통은 여자는 그 1900년대 초면은 여자들의 삶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뭔가 그 사회적인 인식이 약속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야. 그냥 정말 뛰쳐나와서 가족이 뛰쳐나와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런던으로 도망가는데 기차역까지 남편이 쫓아와서 제발 잘해줄 테니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다 잘 살아 셋 다 잘 사는 집이에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다 갖추고 다 잘 사는데 그 주인공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뭐가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남편 있고 가족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뭔가 공허해. 이게 뭔가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남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보지만 본인은 부족한 건 없는데 하여튼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사람은 각자의 습관이 있어. 습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요걸 하면 나의 욕구가 채워질 것 같고 내가 요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다 우리는 그런 그 욕구나 습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또 만족스러울 거냐.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요렇게 살면 행복할지도 몰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출가해서 독 깨달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출가를 해보니까 독 깨닫는 건 정말로 이게 언제 깨달을지도 모르겠고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불가능하고
출가해서 남들은 야 저래서 그냥 그렇게 뭐 세속에 근심 걱정 없이 저래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지. 저도 정말 재밌게 사는 편이에요. 저도 재밌게 사는데 늘 바쁘게 재밌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가 늘 100% 충족되거나 100% 만족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뭐 저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삶이라는 거는 이 아까 요 네 번째 구리손분의 부처님 말씀처럼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이렇게 조건이 돼서 이렇게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혼자 못 살잖아요.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누군가 더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데. 좋을 때는 막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좋다라고 하지만 그 관계에 얼마 못 가요. 또 거기서 그 관계 때문에 찌적찌적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속 편하고 좋아야 돼. 근데 그 상태가 되면 불안하고 심심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뭔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혹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는 말이 인도말로 아사와요. 아사와. 근데 그 어근이 수야. 수라는 인도말은 흐르다. 이 뭔가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싶어요.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일요법회를 보지만 그냥 남들이 보기엔 그냥 일요법회를 보는 것 같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잘해야 되잖아. 이거 지금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이거 재미없게 하거나 이게 뭐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래도 나름 잘하려고 노력을 애써야 되니까 스트레스지. 이런 거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면은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하는 것도 불안해. 나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 또 안 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뭔가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또 뭐 잘해야 되니까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물이 액체가 이렇게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마음이 흐르는 걸 아사와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그 흐름, 동요나 흐름 이런 것들이 탁 멈추면 그때 사실은 모든 괴로움이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멈춰 서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멈추질 않아요. 끊임없이 어떤 나의 욕구, 욕망, 어떤 습관, 충동,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요동쳐서 그 자체가 사실은 괴로움인 거죠. 어쩌면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가를 보려면, 이제 사실은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살아야 돼요. 생존해야 돼.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야. 내가 태어났고,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지. 부모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의 의도가 있으시니까 자식을 낳았겠지만, 아무튼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의 외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선택한 내가 선택한 게 전혀 없어, 태어날 때. 일단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냐? 죽지 않고 살아야 돼.
예? 죽는 거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괴롭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태어난 이상 우리 몸과 마음에선 끊임없이 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기쁘게, 즐겁게, 괴롭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늘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투쟁이 일어나요. 투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뭐 여기 제가 대정기경의 대목도 나왔지만, 사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견 오온개공이에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늘 얘기하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 몸만 그래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 알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려면 몸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각, 보여지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냄새, 맛 이런 것들이 이거를 물질이라고 그래. 현재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선 어떤 물질이 있어. 몸, 들려오는 소리, 보여지는 빛, 뭐 느낌, 냄새, 맛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우리는 인식해요. 뭐 선풍기 소리다, 뭐 바깥에 비가 온다, 뭐다라고 인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하여튼 뭐 짜증내고 화내고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응을 일으켜. 반응과 이것을 뭐 행동한다 해서 행위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인도말로 쌍카라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어떤 대상을 아는 기능인 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뭐 생각으로 공한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생겨난 것이고, 자, 이것을 들여다봐서 이것이 공한 거다라고 본래 공한 것이고 나의 머릿속에 머릿속의 상일 뿐이지 이것이 공한 거다라고 우리의 인식으로 그걸 꿰뚫어 봐야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는 거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들이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두 손. 자, 두 손을 붙였으니까 현재 두 손이 이렇게 닿았다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 손이라는 게 있죠? 손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죠. 그럼 두 손이 닿았으니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닿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손을 붙이고 눈을 감고 이 두 손이 닿은 그 느낌에만 만약에 집중을 해. 두 손이 닿았는데 눈을 감고 손이 닿아 있는 느낌에만 집중을 하시면 어느 순간 손이라고 하는 인식은 의미가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이 만난 느낌에만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건 이건 두 손의 만남이다라는 그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쵸? 그냥 느낌만 남지. 여기 두 손이 닿았다는 느낌만 남게 돼. 다시 그 느낌만 남았는데 처음에는 그래 두 손이 닿은 어떤 묵직한 느낌인데 그 느낌에 계속 파고 들어가서 집중해 버리면은요, 그 느낌이 이상한 되게 가느다란 자극으로 바뀌어. 형태도 없어지고 느낌도 아닌 어떤 그냥 자극, 뭐라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자극으로 바뀌어. 근데 거기서는 느낌이라고 하는 이거는 느낌이라고 하는 인식이 거기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느낌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자극이 있는데 거기서 또 들어가잖아요. 또 그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없어져. 그 느낌이라는 게 없어져. 제가 하나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대상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야, 이게 공한 상태로 가.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 인식할 때는 여기 몸이야, 여기 손이 있어. 손이 보이니까 있잖아. 이렇게 손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이건 이제 눈을 감고 이 느낌에 집중해버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져. 두 손이 닿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느낌에 집중해버리면 느낌이라는 인식도 사라져. 거기서 더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 어떤 그 의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상태로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견 오온 개공이라서 그냥 머리로 그게 본질이 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지금 선풍기 소리를 들으면서 선풍기 소리를 들을 때, 자, 선풍기 소리는요, 선풍기 소리가 아니에요. 저건 오온이에요. 공기라고 하는 물질, 내 귀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고막에서 발생하는 그 청각 신호, 색, 수, 그 다음 선풍기 소리라고 하는 인식, 시원하다라는 나의 반응, 그걸 알고 있는 의식. 우리는 선풍기 소리를 들으면서 저것이 오온에 맞나, 오온의 작용이다라고 알아야 돼.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보는 이 몸과 보여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물질. 이 눈에서 그 시각 신호가 발생하니까 수, 저건 뭐 비디오 카메라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상, 저거 초점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 또 봐야 되니까 이런 거. 뭐 반응과 의도. 현재 이게 대상을 알고 있는 식. 우리는 보더라도 여기 오온이 작용합니다. 오온은 매 순간 작용하는 거예요. 매 순간 볼 때도 오온의 작용, 들을 때도 오온의 작용, 먹을 때도 오온의 작용. 그런데 이걸 다시 자, 선풍기 소리에 예를 들어서 저 선풍기 소리에 내가 집중해서 쭉 빠져 들어가면 아까 제가 손바닥 예를 들었죠? 없어져 버려요. 집중해서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것이 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뜨려 보면 그 대상에 내가 이렇게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때 이 기분 나쁜 화가 난 그 느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해로 빨라요. 그 기분 나쁜 화가 난 그 느낌을 이렇게 붙잡고 파고 들어가면 쭉 들어가서 보면 없어져요. 없어져. 옛날에 어떤 분이 보면 사라진다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하나 붙잡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사실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식이 사라져. 인식. 그거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게 진짜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조건에 만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상에 맺힌 하나의 이미지, 상에 불과한 거고, 이런 게 진짜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본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나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덜 받아.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드셨을 때 저 서울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가지고 귀신의 집 이런 데 들어가시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유치해. 왜냐? 저거 다 가짜라는 걸 알아. 눈에 보여. 너무 빤히 너무 분장하고 이렇게 조잡하게 분장한 거를 여러분들은 다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리 가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 하지 여러분들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비명 지르고 도망가지 않아. 애들은 몰라. 애들은 구분하지 못하니까 막 들어가서 막 무섭고 막 비명 지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군법사 처음 갔을 때 20대 중반이구나. 그때 아이들 어린이 법회 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짜증났어요. 저 분장 좀 제대로 하다고 이게 분장 잘하고 양말 안 신어가지고 맨발로 서 있으면 다 뽀록 나는데 좀 다음부터 분장 제대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제대로 알면 내가 그거에 영향을 덜 받아. 덜 휘둘려. 사람이 휘둘리지 않으니까 뭔가 멈춰 있잖아요. 어디로 가지 않고. 그런 마음이 사람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 견, 오, 온, 개, 공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야 돼요. 반야신경에 그렇게 얘기해 있잖아. 조, 견, 오, 온, 개, 공 도, 일체고요.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느낄 때, 볼 때,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일어나는 대상을 하나 잡아가지고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공할 때까지. 요령을 알면은, 빨리 들어가는데, 제가 그 요령을 알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이렇게 좀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나의 미래는 연출해 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런 삶을 내 인생 마칠 때까지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직지를 보면서 너무 없다, 허무하다, 공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본래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본래 정해진 게 있다면 여러분들 변화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좀 더 바꾸고 싶어요? 기회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게 마지막 나의 존재 이 상태가 마지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좋게 여러분들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신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질이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